관광을 온 건지 혼자 길거리를 구경하며 미국의 정치에 흠뻑 젖은 이 남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느 상가에서 무기를 든 군중들과 무장경찰이 마주칩니다. 흥흥한 분위기의 두 집단 사이에는 결국 교전이 일어나고 정신없이 도망치는 남자는 한 외국인이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그 적개심이 자신을 향하는데 낯선 이국의 땅에서 생존을 위해 끝없이 도망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인 잭은 이직한 회사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텍사스에서 동남아행 비행기를 탑니다. 낯선 나라로 일하러 가는 것이지만 두 딸들은 놀러 가는 것 마냥 신이 나 있고 막내딸은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자의 흉터에 호기심을 드러낼 정도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밤늦게 공항에 도착한 잭과 아내 애니는 이번에 이직한 회사의 픽업을 기다리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 난처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현지 택시를 잡아 호텔로 가려는 잭의 가족. 그런데 뒷자리에 앉았던 중년의 남자가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지 잭을 만류하며 소형 버스를 불러 함께 목적지까지 가는 호의를 보입니다. 도착한 호텔 로비에는 회사에서 준비한 플랜카드가 걸려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게다가 TV에서는 아무 채널도 잡히지 않고 잭만 믿고 외국까지 따라온 애니는 불안해합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회사의 연락을 받지 못한 잭은 신문이라도 구하기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섭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성난 군중과 마주치게 되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 집단의 싸움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만이 그에게 빨리 호텔로 돌아가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호텔로 가는 중 잭은 분노한 군중 가운데서 한 미국인이 공개적으로 총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본 한 명의 남자가 잭을 향해 소리칩니다. 잭은 무차별적으로 외국인에 보이는 살이에 놀라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한달음에 호텔까지 뛰어갑니다. 그를 따라온 것인지 물밀듯 밀려오는 폭도들에게 호텔 정문은 금세 부서지고 총성과 비명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로비를 벗어나 방에 도착한 잭은 애니에게 정신없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 하는 상황. 그런데 큰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잭은 둘에게 문을 잠그라고 외친 뒤 딸을 찾으러 달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수영하고 있는 딸아이를 아는 잭은 다시 애니에게 돌아갑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숨죽이며 잭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애니는 잭의 목소리에 재빨리 문을 열고 아래층에서 무차별 학살을 본 잭은 그냥 이곳에서 가만히 숨어있자는 애니를 설득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애니를 달래며 잭은 가족을 데리고 옥상으로 달립니다. 폭도들을 피해 투숙객과 호텔 직원들이 모인 옥상. 하나뿐인 출입구를 막고 농성하는 모습에 잭의 가족은 잠시 한숨을 돌립니다. 건물 밖에선 폭도들의 구호 소리가 들리고 그 의미가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개심을 표현한 것임을 깨달은 잭과 애니. 돌이켜보니 호텔로 피신하기 전 총살당한 미국인은 자신이 이직한 회사 플랜카드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래 폭도들의 적개심을 보이는 이유를 이제 알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잭은 이곳에서 구조대를 기다릴 뿐입니다. 마침 그들을 구해줄 헬기 소리가 들리고 옥상 위의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그러나 믿었던 헬기의 공격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행스럽게도 헬기가 다시 총을 쏠 때 철제 와이어가 총탄에 맞아 끊어지는 여파로 추락하게 됩니다. 잭의 가족은 운 좋게 헬기의 총격에서 벗어났지만 폭도들로 인해 옥상 출입문이 곧 뚫릴 것 같습니다. 문이 뚫린다면 남는 건 학살뿐. 잭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옆 건물의 옥상으로 뛰어내릴 판단을 합니다. Jack, no. Look at me. We don't have a choice. Please, we don't have a choice. 막 옥상문이 뚫리면서 비명소리와 총소리를 들은 둘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애니는 두려움을 이기고 점프에 성공하고
잭은 울먹이는 막내딸을 안아 애니에게 힘껏 던집니다. 딸의 생사가 판가름 나는 간절한 순간이 지나 애니가 딸을 성공적으로 맞자 안심한 잭은 이제 큰딸에게 손짓합니다. 거부하며 도망가려는 딸을 잡아 강제로 던지지만 본능적으로 잭을 끌어안은 딸의 행동에 같이 떨어질 뻔한 잭.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점프를 시도하는 그들과 몇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딸이 자신을 다시 붙잡지 못하게 허리띠로 두 팔을 묶은 잭은 다시금 딸을 힘껏 던집니다. 그리고 잭도 무사히 건물을 건너게 되고 그들을 놓친 폭도들의 대장은 잭의 사진이 찍힌 플랜카드를 들어 보이며 끝까지 쫓을 것을 예고합니다. 옆 건물의 사람들도 외국계 기업인지 한창 피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잭이 이쪽으로 피한 탓인지 폭도들은 아니 반군은 탱크까지 동원합니다. 단 한 번의 폭격으로 사무실은 엉망이 되고 주변엔 시신이 가득합니다. 무너진 잔해와 시신들로 위장한 잭과 가족은 반군의 리더의 모습을 보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탱크의 등장으로 치안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달은 그들은 미 대사관만이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운 좋게 지도를 발견해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알아낸 그들은 이제 이 미쳐버린 길거리를 뚫어야 합니다. 현지인의 옷으로 위장한 가족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대사관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눈만 내놓은 상태로 잭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가족을 싣고 달리는데 코너를 돌자 폭도들과 마주칩니다. Turn around, Jack. Where? Don't try. Get your head down. Stay down, stay down. 무기를 들고 무언가를 외치며 행진하는 폭도들과 차 뒤엔 시체를 끌고 다니는 정신나간 광경에 잭과 가족은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인파에 밀려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한 명의 현지인이 도와주려고 다가온 순간 잭은 그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서로 놀라하지만 그는 잭이 안고 있는 아이를 보고 침묵하며 지나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대사관까지 도착한 잭과 가족들. 하지만 대사관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너무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울타리를 넘어가는 잭. 그는 그곳에서 숨진 군인과 함께 자신을 쫓는 반군의 리더를 보고 곧이어 폭파되는 건물에 절망하며 다시 도망을 칩니다. 그를 본 반군은 다시 추격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탈출구를 잃어버린 잭과 가족. 그들은 이곳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노이스케이프였습니다. 이 영화는 픽션입니다만 낯선 이국 땅에서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어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특히 아이를 보고 눈 감아준 사람과 반군에게 쫓기는 잭의 가족을 숨겨준 사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실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반군이 외국계 기업들을 적대하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화 후반부 줄거리 소개에선 비중이 적었던 중년인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차관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차관을 갚지 못할 것을 아는 선진국은 나중에 후진국의 이권을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쉽게 말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무자비한 반군들도 결국은 자신의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이기에 이런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쿠데타 배경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영화를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부인 잭과 애니가 극한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자식을 지키며 아등바등 생존하는 모습을 즐겁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소개한 공포 스릴러 영화 베이컨씨처럼 복잡한 생각 없이 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떻게 해결할지 그들의 모험을 즐기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베이컨씨를 언급한 이유는 장르가 살짝 다르지만 생존을 위한 탈출이라는 비슷한 주제로 부부가 힘을 합쳐 극복해가는 과정이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남편 잭과 베이컨 씨의 남편 데이빗은 형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붕어빵이라 처음엔 머리만 염색한 같은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캐스팅에 대한 여담으로 미셸 모나한이 원래 주연 캐스팅이 되었지만 임신 때문에 레이클 벨이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미국에서 개봉한 액션 스릴러 영화로 1,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한국에서는 3억 6천만 원, 미국에서는 2,700만 달러, 전 세계 기준으로 5,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작품입니다. 실제 촬영지는 태국의 치앙마이와 랑팡이지만 작중 배경이 캄보디아이기 때문에 간판은 캄보디아 문자로 일부 폭도들이 태국어로 말하는 자잘한 오류가 있습니다. 픽션이지만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습격당한다는 부정적인 설정 탓인지 캄보디아에서는 이 영화를 개봉 금지하였고 태국에서도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봉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감독이 의도적으로 문자나 언어를 여러 나라로 섞어 표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오류가 있지만 영화를 감상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스릴러이지만 공포보다는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이 영화. 강력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영화 원작을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원작 영화 감상을 통해 영화의 더 깊이 있는 내용 이해와 그 영화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